악연은 질기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죽어서나 볼까 싶었던 그 얼굴을 하필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앞두고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옥 같던 과거를 털어내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는 고단한 일상이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볼 필요도 돈 때문에 비굴해질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아빠랑은, 아니, 그 사람이랑은 달라. 사위 될 사람은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듬직한 청년이었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드디어 행복을 찾는구나 싶어서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구세요? 가로등 밑에 서 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동자.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입을 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전하네. 김미숙. 가게 잘 된다며? 박철수였습니다. 3년 만에 본 전 남편은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감옥살이가 고되긴 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눈빛, 탐욕스럽고 비열한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신 출소했어? 가석방으로 좀 일찍 나왔지. 근데 마누라가 마중도 안 나오더라. 섭섭하게. 그가 킬킬거리며 가게 안으로 불쑥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경찰?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어쩌지? 나 돈 좀 필요한데. 감옥에서 썩느라 몸이 다 망가졌거든. 병원비도 없고 밥값도 없고. 미친놈. 내가 횡령한 돈 다 토해내고 빈털털이 된 거 세상이 다 알아. 나한테 뜯어갈 생각 마. 제가 소리치자 박철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너랑 그 강 팀장 놈이 작당해서 날 찔러?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가 문을 쾅 걷어찼습니다.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돈 내놔. 5천만 원. 그거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 웃기지 마. 단돈 10원도 못 줘.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다음 주 주말이 지은이 결혼식이라며? 강남 웨딩홀이지?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 사돈될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며? 점잖은 분들이라던데. 정가자 친아버지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내 딸 내놔라, 축의금 내놔라 난동 부리면 아주 볼만하겠어. 사위 될 놈 얼굴이 똥빛이 되려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딸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하는 저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너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지은이 내 딸이야. 내 핏줄이라고. 어떻게 애 앞길을 막아? 핏줄? 돈 앞에 핏줄이 어디 있어? 너네 엄마 죽을 때 내가 돈 안 줘서 죽었다고 날 짐승 취급했지? 그래. 나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한테 물리기 싫으면 먹이를 던져줘야지. 박철수가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5천 준비해. 안 그러면 결혼식장 로비에 들어눕고 확성기 틀 거야. 폐륜 딸 정가자 아비 버리고 결혼한다고 광고할 거라고.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게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셔터 열쇠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인간은 5천을 받으면 다음엔 1억을 달라고 할 겁니다. 평생 거머리처럼 우리 모녀의 피를 빨아먹겠죠. 집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은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행복에 겨워 잠든 아이를 깨워 지옥을 보여줄 순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접니다. 네, 그 인간이 찾아왔어요. 네, 예상대로요. 준비해 주신 서류 확실한 거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박철수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주방 커튼 뒤에 숨어 있었죠. 약속한 시간이 되자 박철수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 손이 빠르네. 돈 가방 준비했어? 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어. 박철수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봉투를 낚아채서 열어보더군요.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이거? 종이 쪼가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랑 내가 어제 협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공갈 협박죄 고소장이야. 박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장난하나? 결혼식 망치고 싶어 환장했어.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손찌검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커튼 뒤에서 사복 형사 2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상담했던 형사님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전과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했다. 이건 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박철수 씨, 당신을 공갈 미수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뭐야? 이것들 언제부터 있었어? 박철수가 뒷걸음질 쳤지만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안 나? 김미숙,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박철수가 악을 썼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이건 함정이 아니라 내가 판 무덤이야. 지은이 결혼식 꿈도 꾸지 마. 넌 그날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콩밥이나 먹게 될 테니까. 형사들이 박철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던 옛날의 김미숙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그 다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의 결혼식은 완벽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천사 같았습니다. 신부 입장을 할 때 딸의 손을 잡은 건 저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잘 살게. 그래, 우리 딸 행복해야 해. 행진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와주신 형사님이었습니다.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더군요. 저도 마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아, 좋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이니까요.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사람이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돈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게 인간이라더군요. 제 남편이, 아니 그 껍데기만 남은 악마가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뻔뻔하게 웃던 그날을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올해 55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남편 박철수는 59, 중소기업 만년 과장이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성격은 소심해서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못 치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경기도 안산에 20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대출금을 갚아가며 아등바등 살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난 건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회사 가기 싫다, 상사한테 깨졌다며 매일같이 술 타령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싱글벙글 웃으며 퇴근하는 겁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남편이 툭 내뱉더군요. 제가 펄쩍 뛰었죠. 정년이 코앞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기가 찼습니다. 야, 김미숙, 내가 언제까지 그따위 푼돈 받으며 굽신거려야 해? 나 박철수야. 이제 내 세상이라고. 그때는 그저 홧김에 사표를 냈나 보다 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으면 조그만 가게라도 차려야겠다고 속을 끓였죠. 그런데 남편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질 않나 낡은 소나타를 버리고 외제 차 카탈로그를
뒤적이질 않나? 당신 퇴직금 당겨받았어?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어? 제가 물으면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가 쓰겠다는데 여자가 말이 많아. 친구한테 투자받은 거 있으니까 잔소리 말고 밥이나 차려. 그러더니 밤마다 밖으로 돌았습니다.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묻히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심증은 있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남자가 기가 살아서 그러나 보다 한때 바람이겠지 했어요. 그러던 중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은 전세 보증금과 남편 퇴직금 뿐이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룸살롱인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 엄마가 당장 수술해야 한대. 2천만 원이 필요해. 당신 퇴직금 나온 거 있잖아. 그거 먼저 쓰자. 내가 나중에 식당 일이라도 해서 갚을게. 제발.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것도 장모님인데.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뭐, 2천? 야,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퇴직금은 벌써 코인 투자한다고 다 넣었어. 없어?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줘. 엄마가 죽어가잖아. 재수없게 아침부터 무슨 돈 타령이야. 늙은이가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돈 들인다고 살아나? 나 돈 없다. 끊어. 뚜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장모가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요? 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카드론을 알아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미수가 밥은 먹었니?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돈 2천만 원이 없어서 보냈다는 죄책감에 저는 장례식장 내내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장례식장에 와서도 건성으로 절만하고는 조문객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더군요. 심지어 상주실 구석에서 묘한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슬픔을 참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악마의 미소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남편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신우이라고 뜨더군요. 평소에 돈 빌려달라고만 하고 연락 없던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나 사채 5천만 원 싹 갚았어.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로또 되더니 통이 크네. 언니한텐 비밀이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로또라니요? 전화기 너머에서 헙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뚝 끊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로또 사채 5천만 원을 갚아줘. 엄마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서 죽게 내버려둔 사람이.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겨있는 책상 서랍을 망치로 부셨어요. 그 안에서 웬 통장 하나와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농협은행 통장, 잔액 22억 원, 복권 1등 당첨 확인증. 날짜를 보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바로 그 주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어요. 22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넘쳐나서 시동생 빚 5천만 원은 껌값처럼 갚아줬으면서 내 어머지 목숨값 2천만 원이 아까워서 모른 척한 겁니다. 으아,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샤워를 마친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왜 남의 서랍을 뒤지고 지랄이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통장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움켜쥐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 너 사람이야? 내가 인간이니? 22억? 이 돈을 숨겨놓고 우리 엄마 수술비를 안 줘? 엄마를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였다고. 제가 달려들어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거칠게 밀쳐내더군요.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남편은 옷을 툭툭 털더니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는 듯이요. 그래. 나 로또 됐다. 그게 뭐 내 운이고 내 돈이야.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내 돈을 써야 하는데 어차피 오늘 내일 하던 노인네 아니었어?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야 김미숙 안 그래도 너랑 살기 지겨웠는데 잘됐다.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 1억 줄 테니까 그거 받고 떨어져. 나 만나는 여자 있어. 너처럼 궁상 맞은 여편네랑은 이제 급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1억? 내 어머니 목숨을 앗아가 놓고 밖에서 딴 살림 차린 주제에 1억을 던져주고 끝내자고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문이 열리고 웬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진한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만난다던 그 여자인 모양이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리 다 됐어? 여자가 신발을 벗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지금 정리 중이야. 미수가 들었지? 이 사람 최 마담이야. 나랑 새 출발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곱게 도장 찍어. 소송 걸어봤자 넌 한 푼도 못 받아. 유책 배우자? 돈 있으면 변호사 써서 다 막을 수 있어. 저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찬장에서 물 한 컵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박철수, 너 착각하나 본데 나 이혼 안 해. 뭐, 이 여자가 미쳤나? 위자료 더 달라고? 그래, 2억 줄게. 됐냐?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남편과 그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돈은 필요 없어. 대신 내가 가진 그 돈 단 한 푼도 못 쓰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가 느꼈던 고통 내 뼛속까지 새겨줄게.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그리고 법이, 세상이 여자의 한을 얼마나 무섭게 다룰 수 있는지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여보, 기대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 저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전화의 상대는 남편이 22억 로또보다 더 무서워할 사람이었거든요. 강 팀장님? 접니다. 민수 엄마예요. 네. 그 배신자 박 과장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네. 로또 당첨된 거 본인이 직접 시인했고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딩딩해지더군요. 그토록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강 팀장? 생산 2팀 강 팀장? 남편이 기겁을 하며 전화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잽싸게 몸을 피하며 수화기에 대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주소 아시죠? 경찰 대동에서 지금 바로 오세요. 제가 문 열어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최 마담이란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자기야, 강 팀장이 누구야? 왜 이렇게 떨어? 설마 빚쟁이야?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빚쟁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지. 이 인간이 당첨됐다는 그 로또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거든. 회사 동료 10명이서 갯돈 모아 산 거야. 심부름 시킨 놈이 당첨되니까 입 싹 닫고 도망쳐서 퇴사한 거고. 최 마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2억 자산가인 줄 알고 붙었는데 알고 보니 횡령범의 사기꾼이라니.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미숙,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샀어. 내가 내 손으로 샀다고. 남편이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서재 뒤지다가 각서도 나왔어. 당첨금은 n분의 1로 나눈다. 내 지장까지 찍혀 있더라. 그거 복사해서 벌써 경찰서에 넘겼다. 넌 이제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부른 가정폭력 신고 경찰과 아마도 강 팀장이 불렀을 경찰이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문 열어. 박철수 씨 계십니까? 다급해진 남편은 최 마담의 손을 잡고 뒷베란다 쪽으로 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죠. 20년 된 이 아파트는 1층이 아니라
10층이니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제복 입은 경찰들과 씩씩거리며 달려온 전 직장 동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나쁜 새끼, 우리 돈 들고 날라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냐? 강 팀장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니야, 오해야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들은 남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와중에 최 마담의 행동이 가관이었습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려 하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저 이 사람 몰라요. 그냥 길 물어보길래 데려다 준 거예요. 어머, 이 사람 유부남이었어? 사기꾼이네 이거.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최 마담을 쳐다봤지만 여자는 명품 가방을 챙겨들고 쥐새끼처럼 도망쳐 나갔습니다. 사랑,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돈 보고 붙은 파리떼는 돈 냄새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날아가는 법입니다.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어요. 김미숙, 내가 나가면 너 가만 안 둬. 내 돈 내놔. 저는 그를 향해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내 돈? 세상에 내 돈은 없어. 콩밥이나 먹어라. 이 인간 말종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가구들은 부서지고 바닥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저놈 잡혀갔어?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리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22억이라는 돈 때문에 파탄난 우리 가정이 괴물이 되어버린 남편이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가 숨겨둔 나머지 재산까지 모조리 찾아내야 했습니다. 횡령건과는 별개로 부부로서의 재산 분할은 또 다른 전쟁이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산 로또가 맞다며 동료들과도 진흙탕 싸움을 벌였죠. 하지만 제가 찾아낸 각서와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의 당첨금 중 상당 부분을 동료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60%를 분할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부정행위외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도 최고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횡령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으니 감옥에서 나오면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죠. 오늘 저는 법원 앞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호송차에 오르는 그를요. 1년 만에 본 그는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교도관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철수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서 잘 생각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 당신이 버린 건 아내와 장모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걸.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차에 탔습니다. 호송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이제야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엄마 고생했어. 오늘 저녁에 엄마 좋아하는 아구찜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22억 로또보다 이런 소소한 문자 한 통이 더 행복하다는 걸 왜 그 사람은 몰랐을까요?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러 갑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미숙으로서의 삶을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